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웨이브 OTT 대항마 한계는 왜? 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국내 언론에서 웨이브 정말 많이 띄워줬습니다. 토종 OTT다 라고 말이에요. 티빙도 있고 다양한 것도 있는데 일단 웨이브를 정말 많이 띄워줬어요. 그래서 이 웨이브가 과연 넷플릭스나 애플 TV나 디즈니 플러스를 막을 수 있는 대항마가 실제 될 수 있는지, 여기에서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요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알람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뉴스를 전달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또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이미 경험했고 인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TV에서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로 말입니다. TV에 관련된 산업들은 전부 다 하향, 스마트폰 시장에 관련된 산업들은 전부 다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산업에서 대표적으로 컨텐츠 산업을 꼽으면 OTT, 오버 더 탑이라는 이 서비스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물론 컴퓨터나 TV나 이런 데서도 접속이 가능한데 일단 OTT 이용기기 서비스 시장에서 스마트폰의 비중이 높다라는 점을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OTT 서비스의 이용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 말은 24시간의 이 사람의 시간은 당연히 다 공평하게 있죠. 이 시간에서 한정적으로 여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돈이 많은 거 아닌 이상은 말이에요. OTT 서비스의 이용률 시간이 높아진다라는 뜻은 전통적인 이 매체인 TV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OTT 시장의 서비스 얼마나 매력적인지 다들 인정을 하고 있겠죠. 그걸 또 누가 증명하고 있냐? 바로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OTT 시장이 이렇게 매력적입니다 라는 거를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조금 작은 이 기업들이 OTT 조금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와 다르게 차원이 다른 이 규모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사람들이 돈을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엄청나게 넣죠. 왜? 지금 이 파이로도만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1인자로서 앞으로도 시장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으니까 돈을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넷플릭스에 그렇게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 많은 기업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기업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OTT 시장이 정말 매력적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여기에서 진출하겠다, 뭐 하겠다 라면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기업도 이제 진출을 대놓고 하겠다라고 일종의 선언을 해버렸죠. 당연히 돈이 많은 애플 같은 경우는 OTT 시장에서 돈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일단 던지기는 했어요. 실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더 적극적이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는 디즈니죠. 디즈니는 컨텐츠의 완벽한 부자에다가 돈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무기를 통해서 OTT 시장에 점유율을 빼앗아 오겠다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세계적인 두 기업조차 이 OTT가 앞으로도 매력적인 시장이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이 정도로 정말 세계국급적으로 돈이 많아야지 이 OTT 시장에 좌지우지를 할 수 있구나라고 말이에요. 다른 이 소규모 기업들이 OTT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별로 들려오지도 않고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만큼 돈이 많고 그 다음에 무언가 있어야만 이 세계적으로 OTT 시장을 빼앗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기존의 1인자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1인자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하면 추후 돈으로 미는 이 애플이나 아니면 또 아마존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 컨텐츠랑 돈으로 밀어붙이는 디즈니한테 OTT 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은 판대로 만들어 놓고 실제 나중에 쫓겨나는 그런 굴욕적인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또 위기가 된 거죠. 이제 이 이야기의 주제인 웨이브를 바로 언급하겠습니다. 웨이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치열한 OTT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 건지,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통합 OTT 웨이브, 지상파 3사가 푹을 운영하고 있고 SK텔레콤이 옥수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로 뭉쳐서 웨이브를 운영하겠다. 지상파 3사랑 SK텔레콤이 말이에요. 오른쪽에 이렇게 또 설명이 돼 있어요. 공급망은 SK텔레콤이 이제 책임을 질 겁니다. SK텔레콤이 옥수수를 어떻게 가입자를 유치했어요? 고가 요금제에 옥수수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강매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수수가 SK텔레콤 이용하는 고가 요금자들은 다 여기에 죄다 가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거에다가 이제 컨텐츠 제공, 지상파 3사가 계속 물량을 넣겠다라는 게 웨이브의 일단 전략이에요. 그러면 웨이브를 왜 만들었겠어요? 목표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만들었겠죠. 그냥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옆에 토종 OTT라고 또 주장하고 있죠. 이 웨이브의 목표가 뭐냐? 2023년까지 유료 가입자 500만 명, 매출액 5천억 원이 목표다. 콘텐츠 제작에 2023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써 있어요. 목표는 나와 있고, 그럼 이제 어떻게 달성을 하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웨이브가 만들어졌는데 국내용이에요? 아니면 해외용이에요? 둘 다 가능은 일단 합니다. 해외에는 정말 넷플릭스라는 1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 한류라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빼고는 돈 대 돈으로 싸우면 말이 안 돼요. 넷플릭스는 1년에 조 단위로 컨텐츠를 투자하는데 웨이브는 억 단위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까지 3천억이면 대략 1천억 원으로 했을 때요. 당연히 돈에서 밀리는데 국외에는 말이 안 돼요. 해외는. 거기에다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1인자 넷플릭스의 시장을 빼앗으려면 2인자나 아니면 뭐 돈이 많거나, 그것도 아니면 뭐 컨텐츠가 정말 확실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만 애플이나 디즈니처럼 말이에요. 이 시장을 조금이라도 해외 거를 빼앗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웨이브는 여기에서 전부 다 역량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한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미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용은 일단 아니에요. 그러면 남은 건 어디예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웨이브가 태생적으로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푹과 옥수수가 시장 지배력이 꽤 있기 때문에 방송 콘텐츠 공급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딱 나와 있죠. 이게 다 합쳐져서 SK텔레콤과 합쳐져가지고 시장 지배력이 최소 30%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말입니다. 웨이브가 처음 나왔을 때 다들 언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써보고 바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와, 이거 불편하다 라고 말이에요. 왜? 기존에 볼 수 있었던 CJ야, 그 다음에 JTBC 계열의 방송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화질도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딱 까놓고 봤을 때 웨이브가 넷플릭스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만들어낸 이 분야를 빼앗아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는 메리트는 하나도 없고, 기존에 있는 거에서 그냥 내가 지키겠다라는 게 여기에서 티가 또 났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넷플릭스의 시장을 빼앗으려면 메리트가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 국내 사용자들한테 어필한 게 없으니까 말이에요. 또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기존 넷플릭스가 시장을 창조하고 OTT에 지금 1인자로 구축이 돼서 우리나라의 시장까지 넘어온 상황인데, 만약에 이 넷플릭스 그리고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가 정말 무서웠으면 웨이브에서 한 가지 더 U+나 올레도 참여를 했을 거예요. 전체가 다 공통체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외부의 적을 맞서는 이 흐름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흐름이 아니라 SK텔레콤과 지상파가 딱 이렇게 둘만 합쳐졌다라는 거는
우리끼리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파이만 지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CJ나 JTBC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통신사 KT나 아니면 U+와 손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국내 OTT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치열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웨이브의 이 방어적인 입장은 언젠간 그 한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OTT 시장에 지금 추가적으로 진출을 디즈니 그리고 애플 TV 아직 확실하진 않죠. 일단 하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할지는 모르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신규로 진출하겠다라는 세력이 많으니까 이 세력이 기존에 있는 파이를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건데 뺏겼는데 만약에 이 뺏긴 거를 다시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웨이브가 이 기존의 OTT 시장에서 빼앗은 이 디즈니, 넷플릭스, 애플 TV나 이 점유율을 다시 뺏어와야 되는데 오직 방어적인 입장으로는 체력전에 봤을 때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아졌죠. 다양한 이 업체들이 이제 또 치열하게 이 시장을 틈타서 막 싸우고 뭐하고 하니까 혜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뻔히 정해져 있고 OTT 시장에서 진출할 수 있는 인구도 뻔하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웨이브 OTT 대항마 한계는 왜? 라는 이 영상을 통해서 웨이브가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공세적인 입장에서 이제 넷플릭스나 애플 TV나 디즈니 플러스가 이 시장 점유율을 빼앗을 텐데 방어적인 입장만 계속 취하면 상대방이 가져간 만큼의 점유율을 못 뜯어가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한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설명을 잠깐 안 드렸는데 유럽과 일본이 이야기가 없어요. 언론에 노출이 안 됩니다. 뭐가 노출이 안 되냐? 미국 기업만 OTT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배하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유럽 기업과 일본 기업은 그게 없어요. 그 말은 뭐냐? 미국의 컨텐츠와 돈이 합쳐져야만 이 시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뭐 JTBC부터 해서 CJ 뭐 다 합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우리 컨텐츠를 지키겠습니다 할지라도 수세적인 입장만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 드시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웬만해서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꼭 알람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뉴스, 우주버스는 이번 달 안으로 개정을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